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체활동 지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화장실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는 방법, 편마비가 있는 경우에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는 어느 쪽에 놓느냐? 건강한 쪽에 두도록 한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어떻게 두느냐? 30에서 4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붙이도록 한다. 그리고 바퀴가 달린 모든 것에는 브레이크가 있다고 했죠. 브레이크를 잠근 장치라고 설명해 놓았네요. 잠근 장치를 걸어 휠체어를 고정하고 발 받침대는 올려놓도록 한다. 자, 이제 그림을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그림을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상자의 발바닥은 반드시 바닥에 닿아야 된다. 휠체어에 앉을 때도 깊이 한 번 더 잡아당겨서 앉도록 한다. 자, 그래서 12번, 13번, 14번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설명해 놓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13번에 보시면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운 후 대상자의 몸을 90도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르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배설을 다 보았어요. 18번.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에는 보고한다, 알린다. 자, 침상이라는 말은 침대에 있는 상태라는 말을 줄여서 침상이라고 해요.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배설하면 침상 배설, 침대에서 식사하면 침상 식사, 침대에서 목욕하면 침상 목욕,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대상자가 변의라는 것은 대변을 보고 싶은 의지예요. 대변을 보고 싶은 변의감을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때 스스로가 들어간 게 역시나 답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움직이도록 하고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은 도와주도록 한다. 자, 그래서 요의나 변이를 참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인터벌 간격을 요양보사 선생님이 가늠해 두도록 한다. 자,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해서 불필요한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자, 3번에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변, 배뇨, 그래서 배변은 배출한다, 대변을, 배뇨는 소변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배출하는 배변, 소변을 배출하는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도록 한다.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변비가 덜 생기죠. 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풀떼기, 섬유질도 적절히 섭취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배를 마사지 하는데 복부 마사지를 할 때에는 좌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한다. 오른쪽에 있는 똥, 우측에 있는 똥을 좌측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복부 마사지를 할 때는 좌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한다. 우측에 있는 똥을 좌측으로 밀어준다. 자, 혹시나 대상자가 실수하는 경우에는 타박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되고 조용히 닦아주도록 한다. 자, 그러면 간이변기, 침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간이변기죠. 자, 5번에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마음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도록 배려를 해주도록 한다. 자, 그러면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히는데 그런 말을 대상자를 굴린다고 해요. 대상자를 굴리면 아무리 무거운 환자도 옷을 갈아입고 기저귀를 채우고 변기를 대는데 무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대상자를 굴린 후에 방수포를 깔고 다른 쪽으로 돌려 눕힌 후 말아진 방수표를 펼쳐서 깔도록 한다. 자, 그러면 배설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방에 들어가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대 머리를 낮추도록 한다. 자, 화장지로 회음부나 항문 부위를 닦도록 한다. 이 닦을 때도 관찰을 해야 돼요.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든지 피부에 손상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한다. 자, 14번 생식기 회음부를 닦을 때 물티슈로 어떻게 닦느냐? 앞에서 뒤로 닦는다. 자, 물기가 남아있으면 끄급하죠. 끄급하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균이 살기에 좋은 상태가 되죠. 살이 짓무를 수가 있죠. 그래서 건조하게 물기를 잘 말려주도록 한다. 배설물이 특이하면 보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이한 배설물은 버리지 말고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직접 보여주고 기록하도록 한다. 자, 이동변기는 현대판 요강이죠. 대상자가 대변을 보고 싶은 의지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 이동변기 사용 방법 4번에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감을 자극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이동변기는 바퀴가 없는 것도 있고 바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바퀴가 있는 건 바로 옆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은 바퀴가 오히려 없는 이런 이동변기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변기에서 볼일을 볼 때 3번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려주도록 한다. 자, 5번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도록 한다. 6번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이동 변기를 놓은 그림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그림이 정답이에요. 자,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7번 미리 따뜻한 물로 데워둔다. 9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10번 편마비의 경우 어느 한쪽으로 마비가 치우친 경우죠. 그런 경우 변기를 놓을 때도 휠체어를 놓을 때도 어느 쪽으로 놓느냐, 건강한 쪽, 마비가 없는 쪽으로 놓고 빈틈없이 붙이거나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이도록 한다. 자, 그러면 12번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어 소리가 나서 창피한 것을 막아주도록 한다. 자,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호출벨을 대상자 손 가까이에 두고 배변이 끝나면 배설이 끝나면 알리도록 한다. 자, 배설 후에 들어가서 뒤처리를 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기저귀 사용 돕기. 기저귀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가능한 한 소변 보는 훈련을 해서 스스로 소변을 보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저귀 사용의 원칙 1번 대상자가 몇 번 실수로 지렸다고 해서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 기저귀를 사용하면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와상의 상태나 치매의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처음에는 수치심을 느끼고 창피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해요. 그래, 알았어.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너네가 알아서 다 해줘. 그래서 이제 정신줄을 아예 놓아버리죠. 그래서 치매나 와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자,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하지 않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할 때는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있는지 욕창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하고 언제든지 그런 징후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기저귀를 채우고 기저귀를 벗길 때, 그렇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대상자의 협조하에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한다.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이 옆으로 돌려 눕힌다는 것은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8번에 물티슈로 닦는데 어떻게 닦느냐? 앞에서 뒤로 닦는다. 10번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를 하도록 한다. 피가 잘 통해서 세포가 골고루 피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받아먹도록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자, 그러면 기저귀를 채울 때 옆으로 굴린다고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림 보셨죠? 자, 이제 소변줄 유치 도뇨관이 있어요. 유치라는 것은 둔다라는 뜻이고 도는 요도를 뜻해요. 요관은 소변줄이죠. 그래서 소변줄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본 원칙, 소변줄 유치 도뇨관을 통한 감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자,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방광 밑에 둔다. 이 방광이라는 것은 큰 광줄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큰 방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방광 아래에 둔다, 방광 밑에 둔다,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우리가 소변백을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분을 본 적은 없죠? 링겔을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분은 보았지만 소변 주머니를 머리에다가 이고 다니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소변백을 갖고 있으면 백에 있는 소변이 줄을 타고 올라와서 다시 방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방광에서 이미 빠져나간 소변은 이미 찌찌다. 이미 오염된 소변이다. 그래서 그 오염된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돌아가면 환자는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것이 아닌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위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더 잘 살피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의 위치를 역류하지 않는 높이로 잘 묶도록 한다. 이게 소변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열이 나면 소변줄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또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소변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 소변줄을 통해서 소변이 잘 똑똑 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유치도뇨관을 통해서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면 소변이 고이게 되면 pH 농도가 올라가면서 세균이 살기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돕고, 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서 소변이 주머니로 잘 떨어지지 못하는지 살피도록 하고, 비록 소변줄을 삽입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거와 소변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평소와 같이 물을 마시는 거 좋고, 오히려 소변줄을 하고 있으면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에 소변줄을 강제로 만약에 뽑게 된다면 그 안에는 볼륨이 있거든요. 볼륨이 그대로 빠지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어 심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뽑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하거나 소변량이 유난히 적은 경우, 도뇨관 밖으로 소변이 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요양보사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간호사에게,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알린다. 그리고 기록을 부탁하면 버린 cc를 기록하도록 한다. 200cc 버렸다, 300cc 버렸다를 기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중력의 방향으로 백을 들도록 교육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변을 비우게 돼요. 소변 배출구를 열고 소변기에 소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코올솜으로 닦고 배출구를 제자리에 꼽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을 잘 비웠어요. 그러면 이제 배설도 했으니까 개인 위생을 알아봐야겠죠. 위생이란 깨끗이 하는 거예요. 씻는 것을 말하죠. 자, 구강은 입을 말해요. 구강 청결은 양치질을 말합니다. 자, 칫솔질은 음식 찌꺼기, 프라그 및 세균이 있는 치아를 깨끗이 하고 잇몸을 자극하여 순환을 촉진하고 불쾌한 냄새와 맛으로 인한 불편감을 완화하는 행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아의 겉면에 껴있는 프라그는 결집력이 아주 좋아요. 이 단백질 찌꺼기의 일종인데 이 불순물이죠. 그런데 이 치아 표면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치약만으로도 안 되고 마찰을 해야 벗겨져요. 그래서 칫솔로 마찰을 하는 거죠.
자,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치료받아야 할 치아가 있는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에 상처가 있는지 관찰하고 이상하면 우리 요양보살 선생님은 보고하도록 한다. 자, 칫솔질을 너무 깊이 넣지 않도록 한다. 입안 닦아내기,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치아가 없어요. 연화장애는 꼴딱꼴딱 잘 삼키지 못하는 대상자, 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사례가 잘 걸리는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강을 청결하게 해주는가? 입안을 닦아낸다. 자, 입안을 닦아내야 되는 환자, 치아가 없고 연화곤란이 있고 의식이 없는 무의식 환자, 사례가 잘 걸리는 환자는 입안을 닦아내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닦아낼 때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나 또는 꺼지를 감은 서랍자를 가지고 닦아내겠죠. 자, 그럴 때 7번, 일단은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에도 상체를 좀 올려줘야 돼요. 각도를 잡아서 상반신을 높여주도록 한다. 자, 그래서 물을 적셔서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꺼지를 바꿔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입천장, 혀, 볼 안쪽으로 닦는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치아가 있는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이 헐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자, 입안 헹구기. 입안을 헹굴 때는 입안을 헹구면은 구강의 건조를 막고 타액은 침이에요.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한다. 입안을 헹구면 좋은 장점을 찾아라. 그러면 이 부분이 답이죠. 식전 입안 헹구기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칫솔질 하기가 있죠. 칫솔질. 자, 그러면 칫솔질 할 때 유의사항을 보죠. 칫솔질. 자, 치약을 짤 때 어떻게 짜는 게 좋은가? 칫솔모 아래까지 깊게 치약이 눌러지도록 짠 이 그림, O라고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눈으로 익히세요. 자, 그러면 칫솔질을 할 때에도 가능한 앉을 수 있다면 앉아서 하도록 한다. 그래서 앉은 자세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앉아서 하고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 하도록 한다. 앉은 자세를 할 수 없을 때는 건강한 쪽이 아프지 않은 쪽이 아래로 밑으로 향하게 해서 옆으로 눕혀서 칫솔질 한다. 그렇죠? 자, 11번에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대는데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닦느냐?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자, 곡반은 그 턱의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반상기를 말해요. 구부러진 그릇. 그것을 이제 곡반이라고 합니다. 퍼스펜. 곡반을 이렇게 오목한 면에 대서 그 곡반에다가 가글을 뱉어내도록 한다. 피하도록 한다. 자, 잇몸에 출혈은 없는지 확인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의치를 뺄 때 의치 빼기, 윗니를 먼저 뺀다. 위쪽 의치를 먼저 뺀다. 아래 의치를 잡고 낮게 돌려서 빼도록 한다. 그러면 의치를 세척할 때는 뜨거운 물은 안 돼요. 2번,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자, 의치를 보관할 때는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고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은 의치 세정제가 있으면 1, 2, 3, 4, 5에 의치 세정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치 세정제가 답이에요.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물이 답이죠. 물이나 의치 세정제에 담가서 보관하는데 그렇게 보관해야 말라서 틀어지는 변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치 세정제나 물에 담가서 보관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의치의 변형을 막는다입니다. 의치를 끼울 때는 윗니를 먼저 끼우는데 한 번에 끼운다. 의치를 끼울 때는 한 번에 끼운다. 자, 그러면 두발 청결, 머리를 하나를 감더라도
대상자의 기분, 안색, 통증 유무를 확인하고 머리를 감을지 말지를 상의하도록 한다. 자, 기본 원칙, 머리를 감기기 전에 기분, 안색, 통증 유무를 확인하고 머리를 감을지 말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배가 텅텅 비어있는 공복,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추울 때, 이런 때는 머리를 감지 않도록 한다. 자,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면 좋다. 자,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도록 한다. 9번, 소량의 샴푸를 덜어서 머리와 두피를 손가락 끝을 지두라고 해요. 손가락 지자에 머리두 첫마디를 첫마디 지두로 싹싹 씻도록 한다. 손톱으로 박박 긁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 지두로 싹싹 비벼서 씻도록 한다. 자, 그러면 방법,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이렇게 깔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용실에 가도 솜으로 귀를 막고 눈 위에 수건을 올려 놓아주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 놓는다. 손가락 끝 지두로 마사지 하듯이 싹싹 비벼서 따뜻한 물로 헹구어 주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리 없이 두 발을 감겨줄 때 하는 방법. 자, 즉시 어떻게 하는가? 그림 3개가 있어요. 자,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서 나온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물을 쓰지 않고도 머리를 감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를 손질하기,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는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한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헤어 오일, 글리세린, 동백기름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